안녕하십니까. 심신사중구조의학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장점도 많지만 또한 단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현대의학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철학적 의학, 인본주의 의학, 실존주의 의학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의학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의학 모델들은 많은 의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학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유사 이래로 인류에게 던져진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정답을 제시한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회한 채 새로운 의학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것과 같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자 나름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면서 그 새로운 인간론에 근거한 새로운 의학 모델, 즉 심신사중구조의학론, Fourfold Medicine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자가 제시하는 가칭 심신사중구조의학론 Fourfold Medicine은 몸의 이중구조와 마음의 이중구조를 말하며 약칭으로 FF 메디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종론에서는 의학은 왜 새로운 의학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새로운 의학인 FF 메디신, 심신사중구조의학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새로운 의학인 FF 메디신에서 마음의학, 마인드 메디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부에서는 새로운 의학인 FF 메디신에서 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부 총론. 현대의학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외상, 출혈, 화상 및 기타 응급 환자와 급성 질환을 잘 치료합니다. 2. 마취약을 개발하고 해부학이 발달하여 수술 치료를 잘 합니다. 3.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 질환을 많이 줄였습니다. 4. 호르몬을 개발하여 호르몬 대체요법을 잘 합니다. 5. 장기 이식과 인공 장기를 개발하여 망가진 장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단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오늘날 수많은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만성질환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마다 질병이 증가합니다. 암은 해마다 증가하고 당뇨병도 해마다 증가하고 천식도 해마다 증가하고 알러지도 해마다 증가하고 아토피도 해마다 증가하고 우울증도 해마다 증가하고 치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자폐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자살률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이 현대의학은 전체 질병의 4분의 1만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현대의학의 한계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듯이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 현대의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 장기, 조직, 세포, 분자 등에만 치료하고 마음이나 감정에서 생기는 원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2. 현대의학은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병을 가진 환자는 보지 않고 병이 발생한 그 부위, 즉 장기, 조직, 세포, 분자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약점은 1. 현대의학은 예방의학이 매우 취약하고 의사들은 병의 예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2. 현대의학은 영양 및 운동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통의학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이를 현대의학과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 자연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간중심 의학이라든지 철학적 인간학이라든지 실존주의 의학이라든지 체화된 마음 이론 등을 의학에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대체의학, 전통의학, 자연의학, 인간중심의학, 철학적 의학, 실존주의 의학, 체화된 마음 이론 등은 모두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성공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철학이나 체화된 마음 이론이나 혹은 이중양상 이론론 등과 같은 유물론의 아류는 새로운 의학 모델로 성공할 수 없으며 데카르트식 심신이원론이나 영혼육과 같은 삼원론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의학 모델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의철학을 논한다면 그것은 필경, 사상 누각이 되거나 그럴듯한 말장난이 되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의 결합체입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이중 측면의 몸과 마음입니까? 인간의 구조론을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혹은 이중 측면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론론이 될 것이고, 데카르트와 같이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생각하면 이중 구조론이 될 것이며,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육이라고 생각하면 삼중 구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연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은 인간의 심신사중 구조론입니다. 연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심신사중 구조론은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발표한 논문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봄은 1990년 철학 심리학이라는 잡지에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봄은 이 논문에서 1. 인간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하였고, 2. 몸과 마음은 각각 드러난 질서, explicate order와 숨겨진 질서, implicate order라는 양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몸은 드러난 구조와 숨겨진 구조의 양면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 또한 드러난 구조와 숨겨진 구조의 양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몸은 왼손과 같이 손등과 손바닥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 또한 오른손과 같이 손등과 손바닥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봄이 직접 사중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연자는 이것을 심신 사중 구조, fourfold human being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신 사중 구조론을 보험의 양자이론 용어로 표현하면 몸은 물질과 양자 파동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은 교란된 양자 파동과 결맞은 양자 파동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신 사중 구조론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지수하풍이 인간의 사중 구조론이라는 설도 있고, 또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며 인지학을 창안한 루돌프 스타인은 그림에서 보듯이 인간의 사중 구조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몸은 피지컬 바디와 에테릭 바디, 마음은 아스트랄 바디와 에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